최근 북한의 다탄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대한민국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발사가 더욱 우려를 자아낸 것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탄도미사일의 위력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에는 탄두 한 발이 탑재되지만 다탄두 미사일에는 여러 발의 탄두가 탑재됩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한 곳의 목표물에 여러 탄두가 떨어지는 방식인 MRV, 여러 목표물에 각각 하나의 탄두가 떨어지는 방식 MIRV가 존재하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다탄두 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북한은 발사 다음 날인 6월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1단 추진체를 사용해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170에서 200km 방향 범위 내에서 진행했으며 3개의 다탄두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 좌표 3개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기만체를 사용해 대공 탐지교란 시험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고도 100km, 사거리 200km를 비행했다고 관측됐으며 북한은 아직 다탄두 기술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나 이를 공개한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 진전이 있음을 공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발사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고 발사된 비행체 역시 다탄두 미사일이 아닌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각자 다른 주장과 분석,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정말 다탄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탄두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북한의 다탄두 탄도미사일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이 지난 6월 26일에 있었던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 시험을 통해 다탄두에 의한 각계표적 격파 능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군의 합동참모본부는 전방부대에서 운영하는 열상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 미사일 폭발 장면을 공개하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비행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북한이 발사 성공의 증거로 공개한 사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발표와는 달리 많은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실험에서 목표물을 어디로 삼았는지 다탄두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분리해서 독립기동을 했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신승기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이 재진입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실험했을 때 성공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방공 능력 강화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던 확장 억제력이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다탄두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단거리 미사일에 적용할 경우 한국의 방어 체계는 요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엄효식 사무총장은 북한이 다탄두 기술에 성공해 한국을 목표물로 하는 300km, 500km 단거리 미사일에 다탄두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요격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석과는 달리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반벤 리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시험이 성공이라 할지라도 다탄두 미사일의 완전한 개발을 완료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탄두 미사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들썩한 소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단일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여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더 많은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어 군사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다탄두 미사일은 하나의 미사일에서 분리된 여러 탄두가 각각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하는 측에서는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상당한 이점을 가지지만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다탄두 미사일은 실제 탄두 외에도 기만체를 함께 발사하여 적의 요격 미사일을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탄두 중에 한 개만 진짜 탄두고 나머지는 가짜라는 것인데요. 이는 적의 방어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실제 탄두의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이 위협적인 가장 큰 이유는 핵탄두의 탑재 가능성 때문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미사일 발사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탄두가 탑재된 다탄두 ICBM의 개발에 성공해서 미국으로 발사한다면 워싱턴 DC와 뉴욕 등의 주요 도시를 단 한 발의 미사일로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미국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작은 대한민국에 이런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1960년대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양국은 각각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우선 미국은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미니트맨3는 1970년에 첫 실전 배치되었으며 3개의 탄두를 탑재하여 각각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보유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상당수가 다탄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1970년대부터 MIRV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였으며 현재도 다탄두 ICBM과 SLBM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MIRV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영국, 프랑스가 다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중국 역시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9월 전승절 기념식에서 다탄두 미사일인 둥펑5B를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최대 1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둥펑42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 인도도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의 확실시되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은 정해진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뒤 MIRV를 개발해온 길을 따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7일과 13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중대한 시험이 다탄두 ICBM 개발을 위한 신형 2단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존 화성 15형 ICBM에 장착했던 백두산 엔진을 개량하여 다탄두 적용을 위한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IRV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인 PBV 기술 획득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8월 28일 발사된 화성 12형이 대기권에 진입할 당시 세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PBV 엔진 시험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5일과 5월 14일 화성 12형 발사 시 PBV용으로 추정되는 액체 연료 밸브가 식별되었습니다. 북한은 다탄두 기술을 ICBM에 먼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 ICBM은 큰 본체를 가지고 있어 이는 탄두 소형화 기술이 불충분한 북한이 향후 다탄두 탑재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다탄두 미사일 기술의 핵심은 개별 탄두의 정확성과 살상력인데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단시간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 다탄두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율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전력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안정적인 다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엔진 시험, 탄두 소형화 핵실험, 재진입 기술 확보 등 많은 기술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상당한 비용과 자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여건에선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그동안 이미 개발한 무기를 대량 생산하기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사회에 양탈을 부리는 짓들을 해왔다는 걸 상기하면 이번 다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주장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언젠가는 다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기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